74세 박영순 할머니는 늘 그랬듯 아침 6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방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죠. 손녀 민지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려고 늘 하던 대로 찬물을 틀고 냄비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민지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건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민지의 절박한 외침이 집안을 울렸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하던 할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을까요? 혹시 아침 무심코 반복하던 작은 습관이 비극을 불러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박사입니다. 50년 가까이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응급실에서 4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침 첫 30분, 그 짧은 시간이 노년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응급실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특별한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문제였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 3분, 딱 3분만 투자하시면 1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모두 담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현기증과 함께 거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그 뒤로 아침마다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아침을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다시 손자와 아침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밝아진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 45년 응급실 경험을 돌이켜보면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병원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환자 중 80%가 바로 이 시간대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저를 찾아왔죠. 건강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유는 대체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 나아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왜 아침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면서 마치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체온은 살짝 내려가고 혈압은 낮아지며 심박수도 느려지죠. 이 상태는 몸이 에너지를 아끼며 휴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심장이 무리하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뇌졸중 58%, 심근경색 68%가
바로 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겨울철 눈밭에 세워둔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차가운 눈 속에 있던 차를 갑자기 시동 걸고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면 엔진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균형 감각도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자극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건강했던 어르신들이 단지 아침을 잘못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요.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셨어요. 손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게 하루의 기쁨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부엌으로 향하시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을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다시 손자와 아침 산책을 다닐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그 밝은 미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아침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으시죠? 사실 이건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충분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두렵지 않은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손주와 웃으며 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그런 아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결을 알아볼까요?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 곧 공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알람 소리에 맞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젖히거나 부엌으로 달려가시나요? 잠깐, 그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75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마치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셨어요. 젊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며 늘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부엌으로 향하시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들 내외가 집에 있어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진단 결과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낯설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뇌로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 어지럼증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심하면 뇌졸중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이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져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40%가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영호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황금 3분 법칙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은 돈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깊게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안정시켜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살짝 움직이며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혈관과 관절을 부드럽게 토닥이는 느낌으로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은 뒤 30초 정도 주위를 둘러보며 공간에 적응하세요. 창밖 새소리를 듣거나 방 안의 익숙한 물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3단계 정말 간단하죠? 이 황금 3분 법칙이 왜 효과적인지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40mm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를 빠르게 조절하지만 노인은 혈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호흡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미리 준비시키면 혈압 변화가 훨씬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신 뒤로 현기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자와 함께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내가 이렇게 기운찰 줄 몰랐어 하시며 웃으신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황금 3분 법칙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침대에서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호흡, 팔다리 움직임, 천천히 앉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삶을 바꿀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댓글로 황금 3분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황금 3분 법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방법의 놀라운 효과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방금 전 파트에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황금 3분 법칙이라는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죠. 호흡, 팔다리 움직임, 천천히 앉기, 이 3가지 단계가 아침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열쇠라는 걸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 3분 법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단순히 좋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들의 감동적인 변화가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고 이 방법을 실천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황금 3분 법칙이 중요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은 혈압과 느린 심박수 상태로 유지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죠. 이로 인해 혈압이 40mm까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혈관이 빠르게 반응해 이를 조절하지만 노인들은 혈관 탄력성과 심경 반응 속도가 느려져 뇌에 산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40%가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경우 이 현기증이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3분 법칙은 어떻게 이 위험을 막아줄까요? 첫 번째 단계인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심장과 혈관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건 혈액순환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에요.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흔드는 이 작은 동작이 혈관과 관절을 따뜻하게 준비시키죠. 마지막으로 천천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은 뇌가 공간과 균형을 인식하며 안정감을 찾도록 합니다. 이 세 단계는 마치 차가운 엔진을 예열하듯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간단한 3분이 뇌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환자 중 82세 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방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현기증에 시달리셨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려 하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 무서워졌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셨습니다. 혹시 길에서 쓰러질까봐 늘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할머니께 황금 3분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침대에서 호흡 10번, 팔다리 움직임, 천천히 앉기를 실천하신 뒤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기증이 거의 사라졌고 손자와 함께 마트에 다니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실 만큼 기운이 넘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손자와 웃으며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황금 3분 법칙의 또 다른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서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느끼는 순간을요. 손주와 함께 아침 식탁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그런 하루를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아침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내일 아침 이 황금 3분 법칙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깊은 호흡 10번, 팔다리 가볍게 흔들기, 천천히 앉아서 주위 둘러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황금 3분, 나도 시작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이미 시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제 황금 3분 법칙의 과학과 효과를 알았으니 아침에 피해야 할 또 다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에 무심코 마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대안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 한 잔이나 차가운 우유를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 상쾌한 느낌이 하루를 깨우는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아침 습관은 바로 찬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겁니다. 찬물 한 잔, 찬밥 한 숟갈이 어떻게 우리 몸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 50년 의사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79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부터 시작해 볼게요.
팍팍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시원한 물 한 잔이 속을 뻥 뚫어주는 기분이야. 하시며 늘 즐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 갑작스러운 복통에 휘청이셨어요. 손녀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지만 할아버지는 그 뒤로 찬물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물 한 잔이 뭐 대수라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검사 결과 찬물이 위를 강하게 자극해 경련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혈압이 급등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왜 찬 음식이나 음료가 아침에 위험할까요? 아침에 우리 몸은 밤새 휴식한 상태라 위와 장이 아직 따뜻하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물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찬물이 혈관을 자극해 혈압을 급등시키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25%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데 아침에 찬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15도 이하의 찬물을 마신 노인들은 소화효소 활성이 30% 감소하고 복부 팽만이나 설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찬물을 대신할 간단한 대안은 뭘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38,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해 위를 자극하지 않고 소화효소를 부드럽게 깨우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가 살짝 식히거나 전자레인지로 30초 정도 데우면 딱 맞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복통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녀와 함께 아침 식탁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따뜻한 물은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 소화를 준비시키고 아침에 뻣뻣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혈당과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70%가 아침에 찬물을 따뜻한 물로 바꾼 뒤 소화불량과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습관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을요. 손주와 웃으며 식탁에 앉아 속이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박민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따뜻한 물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따뜻한 물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아침 식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에 맞는 부드러운 아침 식판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전날 남은 찬밥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드시거나 차가운 샌드위치에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 익숙한 아침 식사가 사실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 식사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맞는 부드러운 아침 식판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제 50년 의사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77세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가운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가볍고 간편해서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아침을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할까요? 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진찰해보니 차가운 음식과 소화가 어려운 빵이 위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부드러운 아침 식판을 추천드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할머니는 속쓰림이 사라졌고 손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시는 모습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준다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는 부드러운 아침 식판은 어떤 걸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부드러운 현미죽, 찐 고구마, 그리고 찐 바나나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가 쉬울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을 완화하는 데 탁월해요. 예를 들어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현미죽은 정제된 흰쌀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아침 에너지를 충전해주죠. 찐 바나나는 칼륨과 천연 당분이 있어 심장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 노인의 30%가 아침 식사로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식판으로 바꾸면 소화불량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현미죽은 현미를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하고 찐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 한 줌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전자레인지로 2-3분 데우거나 찜기에 10분 정도 쪄서 부드럽게 준비하세요. 이 식단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침부터 몸을 따뜻하게 깨워줍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 식판으로 바꾼 뒤 속이 너무 편해서 하루가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손자가 할머니 죽이 최고라며 더 달라고 조를 정도랍니다. 이 부드러운 아침 식판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점이에요. 현미 한 봉지, 고구마 몇 개, 바나나 서너 개면 일주일치 아침이 해결됩니다. 시장에서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음식들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60%가 이 식단을 실천한 뒤 아침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식단으로 아침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음식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찬 음식은 위를 자극해 소화를 더디게 만들지만 따뜻한 음식은 위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고구마나 바나나를 찐 뒤 바로 드시지 말고 살짝 식혀 38-40도 정도로 맞추세요. 그리고 식사 후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5분 정도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아침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 부드러운 고구마와 바나나가 놓인 식탁에서 손주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벼운 그런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부드러운 식판을 준비해 보시겠어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부드러운 아침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또 다른 중요한 아침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에 절대 해선 안 될 건강보조제 복용의 숨은 위험과 안전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을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 한 잔에 약을 털어 넣으며 이제 하루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습관이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공복에 약을 먹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건강보조제나 약이 잘못된 타이밍에 복용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 50년 의사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복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들어가 볼까요? 81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당뇨약을 드셨어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주변 말만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손자와 통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이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진단 결과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그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약 자체가 아니라 공복에 먹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공복에 약을 먹는 게 위험할까요? 아침 공복 상태에선 위가 텅 비어 있어 위산이 그대로 약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궤양이나 출혈 위험이 높아지죠. 특히 아스피린, 스타틴, 칼슘제, 당뇨약 같은 약들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를 자극하거나 혈당과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인의 약물 오류 40%가 잘못된 복용 타이밍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당뇨약의 경우 공복에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영자 할머니처럼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한 복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약을 먹기 전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세요. 통곡물 빵 한 조각, 바나나 반쪽, 혹은 우리가 앞서 배운 부드러운 현미죽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 음식들이 위를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 약이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돕죠.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위를 보호할 뿐 아니라 약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저혈당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약상자에 식후 복용이라고 크게 적힌 스티커를 붙이시고 손자에게 너도 나이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며 웃으신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65%가 공복 복용을 식후 복용으로 바꾼 뒤 소화불량, 어지럼증,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바나나 하나,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하죠. 중요한 건 약을 먹기 전에 위를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아침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약상자에 식후 30분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투명 스티커에 펜으로 쓰거나 집에서 라벨지를 활용해도 좋아요. 이 작은 표시가 실수를 줄이고 약을 안전하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는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화를 돕는 게 중요해요.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뒤 이제 약 먹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아침 약 복용을 안전하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한 조각을 먹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모습을요. 몸이 편안하고 하루를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안전한 복용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식후 복용 시작 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공복 약 복용의 위험을 알았으니 약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보약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약을 챙기실 때 혹시 이 약은 언제 먹는 거였지 하며 혼란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약이 많아질수록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작은 실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난 파트에서 공복에 약을 먹는 위험과 안전한 복용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복약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나눠볼게요. 복약 관리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 50년 의사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 약 복용을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76세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 4가지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바쁜 아침에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죠. 그 결과 혈압이 들쑥날쑥했고 늘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약을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신없어서 깜빡하기 일쑤예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의 약 상자를 보니 비슷한 모양의 알약들이 뒤섞여 있었고 복용 시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복약 관리법을 제안드렸고 그 뒤로 할머니의 삶이 놀랍게 바뀌셨어요. 그 비결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복약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먼저 복용 일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손글씨 복약 캘린더입니다. A4 용지에 요일별로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8시, 혈압약 이날 식후 30분 이런 식으로요. 이 캘린더를 냉장고 문이나 식탁 옆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아침에 약을 챙길 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뒤 혈압이 안정됐어요. 더 재미있는 건 손자가 캘린더에 색연필로 꽃과 별을 그리며 꾸며준 덕에 약 챙기는 시간이 즐거운 놀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약 먹는 게 부담이 아니라 재미가 됐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약국에서 파는 복약 알림 기기를 활용해 보세요. 이 기기는 약을 요일별로 나눠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알람 기능이 있어 복용 시간을 알려줍니다. 가격은 1만 원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만약 기기를 구매하기 어렵다면 집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나 지퍼백을 활용해도 좋아요. 요일별로 약을 미리 나눠 넣어 놓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70%가 이런 도구를 사용한 뒤 복약 실수를 50% 이상 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순옥 할머니도 요일별 약 상자를 사용하며 이제 약 깜빡할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약 상자에 큰 글씨로 식후 30분 라벨을 붙여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투명 스티커나 집에서 라벨지를 활용해 쓰면 됩니다. 글씨는 크게 또박또박 써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세요. 이 작은 표시가 공복 복용 같은 실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약을 챙길 때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해요. 이순옥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약을 정리하며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하렴 하시며 웃으신답니다.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복약 관리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이 방법들의 장점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아요. 복약 캘린더나 알림 기기를 준비하면서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약을 챙기는 일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루틴이 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A4 용지 한 장, 펜 한 자루, 혹은 1만 원짜리 알림 상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건 이렇게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 복약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손자가 꾸며준 예쁜 딜린더를 보며 약을 챙기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식후 약을 먹는 모습을요.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를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 복약 캘린더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복약 캘린더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복약 관리의 중요성과 실용적인 팁을 알았으니 아침에 피해야 할 또 다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른 아침 운동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 타이밍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조깅하거나 공원에서 빠르게 걷는 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른 아침에 격렬한 운동이 우리 몸, 특히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아침 습관은 바로 이른 아침 격렬한 운동입니다. 제 50년 의사 경험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이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 타이밍과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들어가 볼까요? 80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공원으로 나가 조깅을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 이게 건강 비결이지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깅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휘청이셨어요. 다행히 동네 이웃이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운동이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운동이 몸에 좋다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검사 결과 이른 아침에 격렬한 운동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게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른 아침 격렬한 운동이 위험할까요? 아침에 우리 몸은 밤새 휴식한 상태라 심장과 근육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뻣뻣하고 체온은 낮으며 심박수는 느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급등할 수 있어요. 한국 노인의 20%가 아침 운동 중 근육통, 경련, 심지어 심장 문제를 겪는다고 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 이전의 격렬한 운동은 심근경색 위험을 25%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혈관 탄력성과 심장 반응 속도가 떨어져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정민호 할아버지처럼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운동은 노년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타이밍과 강도가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최적의 운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충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된 상태라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한다면 가벼운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관절 돌리기, 실내에서 10-15분 천천히 걷기, 심호흡 위주의 스트레칭이 좋아요. 예를 들어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몸을 따뜻하게 깨우며 심장과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새벽 조깅 대신 아침 7시에 실내에서 10분간 걷고 손목과 어깨를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죠. 불과 2주 만에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이제는 손자와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신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쉬운 걸로도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하시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 밝은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운동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몸을 미리 깨워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느낌 운동법은 호흡과 신체 반응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심박수 확인도 도움이 되죠. 손목에 손가락 2개를 대고 10초 동안 맥박을 세어보세요. 10초에 10번, 12번 정도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운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들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서 혹은 집 앞 마당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60%가 이른 아침 격렬한 운동을 가벼운 활동으로 바꾼 뒤 피로감과 근육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변화로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고 손자와 공기놀이를 즐기며 웃는 모습을요. 심장이 편안하고 하루가 가벼운 그런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가벼운 운동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른 아침 운동의 위험과 안전한 대안을 알았으니 오늘 배운 모든 비밀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습관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하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노년의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아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게요. 마음을 열고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우선 오늘 배운 5가지 비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첫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황금 3분 법칙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세요. 둘째, 찬물이나 찬 음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달래주세요. 셋째, 공복에 약을 먹지 말고 가벼운 식사 후 30분 뒤에 복용하세요. 넷째, 복약 캘린더나 알림 기기로 약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 격렬한 운동 대신 오전 9시 이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이 5가지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삶을 10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83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여정의 완벽한 마무리예요. 김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현기증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손주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하시며 걱정하셨죠.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오늘 배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놀랍게도 3개월 뒤 할머니는 손주 결혼식에서 활짝 웃으며 춤을 추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기운찬 아침은 처음이에요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던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김옥자 할머니처럼 아침 3분을 투자해 10년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소중한 아침을 잃을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의 아침은 손주와의 웃음, 따뜻한 식탁, 햇살 가득한 산책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황금 3분 법칙을 시작하시겠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약 캘린더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작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A4 용지에 건강한 아침 수첩을 만들어 침대 옆에 놓아보세요. 5가지 비밀을 간단히 적고 내일 실천할 한 가지를 별표로 표시하세요. 이 수첩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황금 시간대를 통해 노년의 저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나눌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더 건강한 여러분을 응원하며 또 만나요.